박계인은 해운공사 사장을 지낸 박경직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경기여고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미술 공부를 시작합니다. 이후 기숙사 축제에서 시카고대 대학생이었던 최종현을 처음 만났었죠. 최종현은 오늘날의 SK그룹을 창업한 최종권 회장의 동생이었습니다. 최종현은 그녀를 처음 보자마자 사랑에 빠졌고 둘은 시카고와 뉴욕의 미술관을 다니며 사랑을 키웠습니다. 그렇게 1년간 사귀다 시카고대 근처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학교 근처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죠. 번갈아 밥을 짓던 학생 부부 생활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들 최태원을 낳았고 한국에서 보내주는 돈이 충분하지 않아 두 사람에겐 생계 문제가 닥쳤습니다. 최종현의 형 최종권 회장은 당시 사업 확장으로 인해 돈을 붙일 여력이 부족했죠. 결국 최종현은 골프 캐디를 시작했고 아내 박 여사는 아들 최태원을 얻고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박 여사 입장에선 미국 유학까지 와서 공부를 포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 최종현이 이렇게 말하면서 그만 넘어갔다 하죠. 나만 믿고 따라오라. 나는 거목이 될 테니 그 그늘에 숨어 있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미국에서의 어려운 생활 때문이었는지 이들 부부는 매우 검소한 생활을 했습니다. 외제 물건은 쓰지 않았고 자녀들에게도 검소한 정신을 가르쳤죠. 이후 최종현은 굴지의 대기업으로 성장한 SK그룹의 회장이 되어서도 검소한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심지어 구멍난 양말을 신고 다녀서 임원들이 그걸 목격하고 민망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으며 별다른 일정이 없으면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해결했죠. 점심 약속이 있을 때에도 국물 요리에 반찬 몇 가지만 두고 식사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재벌 회장과의 식사를 기대했다가 막상 메뉴를 보고 내심 실망했다고 하죠. 그리고 당시 최종현은 미국에 머무르면서 무엇을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학자보다는 이론을 실천하는 분야에서 자신의 자질을 발휘하고 싶었는데 그렇다고 사업을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사업은 형 최종권 회장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었죠. 그에게 고향 친구들은 정계 진출을 권했지만 정치는 마음에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는 경제 전문의 컬럼니스트가 될 것을 진지하게 고려했었죠. 고민에 찬 시간을 보내던 중 아버지가 유독하다는 소식이 날아왔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생각에 짐을 싸지도 않은 채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과는 달리 다시 시카고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형의 사업에 뛰어들게 된 것이었죠.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의 큰아버지인 최종권 회장이 창립한 성경지물회사가 모태입니다. 최종권과 그의 동생 최종현의 우애는 매우 깊었는데요. 최종현이 자신의 미국 유학 자금을 형에게 건네면서 성경지물의 역사가 시작되었죠. 최종권은 회사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점점 부담을 느끼고 있던 차에 눈에 들어온 것은 유학에서 돌아온 최종현이었습니다. 아우야, 너만한 사람이 없다. 우리 같이 이 회사를 세계 인류 기업으로 키워보자. 그렇게 형을 신뢰한 최종현도 성경지물의 경영에 뛰어들게 되었죠. 형 최종권과 동생 최종현은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최종권은 남에게 지기를 싫어해서 골목대장 역할을, 최종현은 이를 꾸미고 가꾸는 편이었습니다. 또한 최종권은 한 가지 일에 몰두하면 학교 가는 일도 잊을 때도 있었지만 최종현은 노는 일에 열중하다가도 공부할 때가 되면 집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곤 했죠. 이렇듯 형의 통솔력과 추진력 그리고 뛰어난 사교성에 동생의 조직력과 계획이 맞물리면서 회사는 더욱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3년 최종권 회장이 폐암으로 사망하고 동생 최종현이 기업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SK그룹은 최종현, 최태원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시절 박 여사는 경제인 남편을 내주하고 아이들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학업을 비롯한 모든 일을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가정 환경이 어려운 최태원의 친구들을 직접 초대하여 밥을 지어주는 등 재벌 사모님과는 어울리지 않는 자상함을 보였습니다. 박 여사를 아는 사람들은 그녀에 대해 이렇게 회고했죠. 첫인상은 차가운 듯 했지만 알고 보면 그렇게 너그럽고 자상할 수가 없었다. 이후 SK그룹에서 진행된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은 박 여사의 박애 정신이 투영되었다는 것이 주변 인사들의 이야기였죠. 인기 프로그램이었던 장학퀴즈도 SK그룹이 후원했습니다. 최종현 회장은 장학퀴즈가 광고주를 찾지 못해 폐지 위기에 처하자 이렇게 말하며 지원했죠. 청소년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이라면 단 한 명이 보더라도 조건 없이 지원하겠다. 이후 장학퀴즈는 당시 학생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이로 인해 성경이라는 이름이 일반 대중들에게 각인되는 계기가 되었었죠. 그리고 장학퀴즈 관련하여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종현 회장은 장학퀴즈 장원에 오른 학생들과 주기적으로 식사를 했는데 나중에 무슨 일을 하고 싶느냐고 항상 물었습니다. 이 학생들은 자신들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최 회장이 대뜸 이런 말을 했었죠. 여러분은 대학 졸업하고 우리 회사에 오면 안 돼. 우리 회사 오지 마세요. 여러분 같은 인재들은 머리가 좋으니까 더 좋은 회사로 가서 나라를 위해 일해야 돼. 박 여사가 자기 길을 찾기 시작한 것은 아이들이 웬만큼 자란 40대 초반이었습니다. 최 회장이 당신이 공부하면 나도 어깨너머로 배울 수 있겠다고 부추기면서 동양사 공부를 시작했었죠. 그리고 84년 워커힐 미술관을 설립하며 미술 분야의 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남편인 최 회장이 25년 전 약속을 지킨 것이었죠. 과거 남편은 그녀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난 바쁜 사람이니 당신에게 조그만 화실을 지어주겠다. 이후 박 여사는 한국 현대미술을 재조명하는가 하며 국내 젊은 작가들을 발굴했습니다. 어느 나라에 가나 미술관부터 찾았고 많은 자료를 가지고 돌아왔었죠. 여기에 외국에서 눈여겨봤던 전시회를 한국으로 유치했습니다. 김윤순 한국미술관 관장은 그녀에 대해 이렇게 기억했죠. 제게 부인과는 거리가 먼 학구파에 가까운 인상이었다. 그녀는 배우는 것을 즐겨하셨다. 동양 화론의 실기까지 공부했고 서예도 배웠는데 삼성의 홍나희 관장도 함께 했었다. 나는 재벌 부인인 그를 부러워한 적은 없다. 그러나 그의 지식과 학구열은 늘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이후 박 여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며느리인 노소영 관장이 미술관을 꾸려나갔습니다. 그 전까지 노소영 관장은 노태우 대통령의 딸이자 최태원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대중의 모습을 드러내길 꺼려했었죠. 그녀가 처음으로 한 일은 미술관의 15년사를 펴내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좋은 전시들을 너무나 저렴한 비용으로 했다는 것이 놀라웠다. 예술 장르의 폭도 넓어 규류 미술뿐 아니라 비주류 미술까지도 다루셨다. 나를 숙연하게 만든 것은 어머니께서 직접 공부하셨던 사서삼경이었다. 그냥 독서가 아니라 페이지마다 빽빽하게 연필로 줄을 긋고 온갖 주들을 달아놓으셨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유물이다. 그러나 노소영 관장은 박 여사의 20주기 추모 전시회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최태원 회장과 이혼 절차가 진행 중으로 최 회장이 전시 인력을 직접 꾸렸었죠. 박 여사가 노소영을 며느리로 맞을 때 당부한 한 가지가 있었는데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절대 구설수에 오르지 말라였죠. 그러나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이혼 진행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한 매체에 이렇게 말했었죠. 노 관장과 10년이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고 노력도 많이 해보았다. 그러나 그때마다 더 이상의 동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만 재확인할 뿐 상황은 점점 나빠졌다. 이후 최태원 회장은 내연녀 김희영과 함께 지내고 있죠. 최종현과 박계희 이들 부부는 사이가 좋은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최 회장은 웬만하면 저녁은 집에서 먹었고 주말에는 자녀들을 불러들여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을 좋아했죠. 그래서 최 회장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집에서 만든 된장찌개와 김치찌개였습니다. 이들 부부는 오전 시간은 거의 함께 지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와 함께 스포츠센터에 가거나 가까운 아차산에 오르고 마주보며 단전호흡을 했습니다. 일상 업무는 전문 경영인에게 위임하고 전략 등 중요한 것만 챙기는 최 회장은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회사에 나타났었죠. 점심에 최 회장이 출근하면 박 여사도 자신의 직장인 워커힐 미술관을 찾았습니다. 이후 외동딸까지 결혼하면서 부부 단둘이 남게 되자 최 회장은 아내 혼자 집에 두기 미안하다며 출장 때마다 아내와 동행했죠. 집을 지키던 집사는 이들 부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대화가 많으시던지요. 단둘이 저녁을 먹을 때도 이야기꽃을 피우느라 식사 시간이 2시간은 걸렸어요. 그리고 최종현 회장이 폐암 선고를 받자 박 여사는 충격을 받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폐암 수술을 받았고 박 여사는 남편을 극진히 간호했었죠. 이때 박 여사는 식사 한 번, 잠 한 번 제대로 못 잤다고 가족들이 말했습니다. 이후 남편의 수술 경과가 좋은 것을 확인하고 숙소로 돌아온 뒤 잠시 눈을 붙였는데 그대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정신 및 신체적 과로가 결국 사망까지 이르게 한 것이었죠. 그리고 담당 의사의 권고에 따라 박 여사의 사망 사실을 최 회장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어디 갔느냐고 묻는 최 회장에게 가족들은 한동안 그녀의 죽음을 알리지 못했습니다. 이틀이 지나서야 장남 최태원이 아버지에게 알렸고 최 회장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최종현 회장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이처럼 박 여사는 순애보적인 삶을 살았으며 재벌가 부인답지 않은 검소한 생활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회사 일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고 남편 최종현 회장을 잘 내조했었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